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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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불교계에서 불교닷컴이라고 하죠. 그 불교닷컴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불법 방송. 불법이 이제 법을 어긴다라는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불법 방송을 하고 있는 진행하시는 조재현 선생님과 그다음에 그 전반적으로 어레인지 하고 있는 서윤욱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 자판기가 사실은 뭐 너무나 다양한 뭐 문학, 철학, 예술 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불법 방송을 만드시는 그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사실 요즘에 코로나 사태에 그 종교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민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양하게 팟캐스트를 특히 이제 종교를 이제 비난은 아니고 비평하는 그런 팟캐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소스도 얻을 수 있고 또 비평 가운데 공부하고 얻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은데 불법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다른 그 종교의 팟캐스트 같이 종교 자체에 대한 비평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교회 행태에 대한 얘기든지 이런 얘기가 많은데 불법 방송은 종단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종단의 역사라든지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좀 독특한 게 다른 종교 팟캐스트들은 종교인들이나 신학자들이 모였는데 여기는 기자분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경찰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 구성원이 좀 달랐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신도 제가자들 구성원이라서 굉장히 신기한 것도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법 뭐, 방송 하신 지 네. 얼마나 되셨죠? 글쎄요, 우리가 한 3개월? 3개월. 정도 네. 된 것 같고요. 방송이 네. 몇 번 나왔죠, 지금? 촬영한 거는 이제 4번 촬영을 했고요. 네. 방송이 나간 거는 이제 5번 정도. 5번 정도. 예, 방송이 나갔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군요. 이제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제 조금 맞춰가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근데 뭐 다들 뭐 아마추어긴 하지만 그 방송의 구성이나 이런 건 아마추어 같지만 내용은 전혀 아마추어 같지 않던데 그 불법 방송을 기획하시게 된 의도나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그 우연히 점심 먹고 우리도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자. 네네. 코로나 때문에 모으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서 모이게 된 게 이유고요. 뭐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뭐 경찰대는 아니고 중앙경찰. 아, 중앙경찰학. 아, 네네. 아무튼 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많은 이제 비판도 좀 받았던 게 네. 대안이 없다. 첫 번째 대안이 없고 계속해서 종단의 일부 승려에 대한 지나친 공격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불교를 선호하고 불교를 좋아하신 분들이 그걸 보기가 굉장히 그 불편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불교를 공격하려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죠. 다 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조계 종단을 공격하고 싶지도 않아요. 특정 몇몇 그러니까 종교를 사유화하고 있는 불교를 사유화하고 있는 몇몇의 권승들 이들을 타겟으로 딱 잡고 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무겁죠. 나오시는 분들 몇몇도 좀 무겁고 이렇게 밝고 이렇게 유머 있게 진행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그 기자분 같은 경우에는 서윤욱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불교 안에 그 언론사라고 하는 게 모든 종교 언론사가 그러는데 종단하고 밀접하지 않고 어떤 종단에서 주시는 광고나 이런 거 없이 운영이 가능할까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종단에서 주는 광고 이거는 1년에 뭐 몇 차례 네네네. 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더 큰 거는 그 종단에 소속돼 있는 사찰들 그 사찰들이 주는 광고가 훨씬 수도 그렇고 액수로도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성전 총무원장이 언론 탄압을 한 이후로 저희가 이제 광고나 뭐 취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이유는
일부에서는 저희들한테 불교를 자꾸 비난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그 말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불자고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아서 불교에 입문을 했고 또 불교 기자로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불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성종단 안에서 권력을 쥐고 사찰을 사유하고 또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더 그런 비불교적인 행위를 더 공고히 하는 일부 건승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고 또 그 비판도 사람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행위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행위를 문제 삼아서 문제 있는 행위를 지적하고 바르게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스님들인 경우가 있고 또 스님들을 존경하고 삼보의 한 아내인 승가를 갖다 공격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올곧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승려, 스님들이 결국은 바로 서야 부처님 말씀도 바로 일반 제가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의 잘못된 행위를 저희는 문제에 삼고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스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스님의 행위를 비판하는 거다. 이건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맨 처음에 불자신가 봐요. 불자세요? 그런 네.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회부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다. 불자가 아니다. 이것들이 불자이면 이럴 수가 없다. 저희들을 공격할 네. 때 항상 듣는 말이 회불, 그렇죠. 해종 뭐 네. 이런 얘기들인데 저도 불자입니다. 뭐 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혜로울 지자에 어지린자를 쓰고요. 아, 지인이라는 지인. 본명을 네. 갖고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이 조계종단 안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라는 걸 합니다. 아, 네. 그게 통도사에서도 했었고 이제 해인사에서도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제가 해인사에서 열렸던 연합수련회에 가서 맨 첫 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계를 받을 때 이제 삼천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수계를 받는데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법명을 몇 개를 지어주셨다 네네. 하면서 가져오셔서 일타 스님께서 지금은 입적하셨지만 아. 당시 전계대화상의 일타 스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계를 주셨죠. 그래서 제가 지인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불자세요? 저는 세 분의 스님에게 법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말요? 네. 한 분도 아니고. 지금 그 민주화운동 이사장이신 지선 스님에게 네. 고월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고월. 네. 그 다음에 송월주 전 총무원장 스님에게 금강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뻘주 스님 좀 귀 읽는 이름이네요. 네, 그리고. 송월주 스님. 네. 금산사 가서 직접 받았죠. 네. 그 다음에 도법 스님은 그 실상사 제가 네. 조계사 청년회 연수원장 할 때 그 연수원들 그 생들 다 네. 차 2대로 이렇게 가서 2박 3일 동안 이제 청년회가 다 갔죠. 그때 또 법명을 받았는데 그 전에 썼던 고월이라고 하는 법명을 그대로 내서 그 고월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불교계 기자 생활을 네. 하고 있는데 몇 년 되셨죠? 제가 거의 이제 20년 다 돼갑니다. 그렇구나. 근데 제가 아마 여기 이쪽하고 연이 된 거는 제가 아마 군대 생활을 군종으로 아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종까지 예. 하셨어요. 예. 그냥 일반 보병으로 이제 갔는데 제가 부산 네. 53사단 해운대로 처음 이제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이제 그 대기하는 기간에 53사단 군법사님께서 오셔서 불교 신자 있냐 손들어 봐라 해서 거기서 이제 군종으로 뽑혔어요. 반야심경 외우고 목닥칠 줄 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군종으로 네. 뽑혀서 이제 53사단 127년대에서 이제 군종 생활했죠. 울산에서. 그 인연이 아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어린이 법회 출신이에요. 제가 이제 어린이 법회에서
회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간부 수련회도 가고 막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인연들이 조계사 청년회도 하시고 인연들이 굉장히 깊으시네요. 그러면 뭐 불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한다 이 얘기는 아니군요. 저는 조계종 네. 총무원에도 잠깐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조계종 총무원이 2012년도에 불교사회연구소를 연구소, 예. 만들 때 네. 그 일기 상임연구원으로 들어갔었어요. 아, 4개월 하고 제가 나왔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불자가 아니다, 불교를 폄훼한다. 네. 뭐 저는 그러려냐 합니다. 요새. 아 그렇지만 저는 뭐 부처님법을 한 번도 제 머릿속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그런 거 있잖아요. 법구경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네.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잎처럼 네, 연꽃처럼 네, 네, 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이제는 그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건 스스로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 사유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자승스님 뭐 이렇게 그런데 뭐 그렇게 큰 미움 이런 게 없습니다. 요새는 지금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저분하고 내가 무슨 원한 관계가 있지? 근데 사실 원한 관계도 없어요. 그건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태를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조계 종단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건 불교, 그러니까 부처님법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자등명 법등명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럼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자기를 법으로 등불로 삼아서 가는 거면 그럼 일부 스님들의 행위나 이런 게 뭐 불교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자등명, 법등명, 자기법기, 네, 불방일 정진인데요. 네네네. 왜 두 번째가 됐냐면 그것이 네. 불방일 정진에서 저는 걸렸어요.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장 티가 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해야 할지 요즘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못 찾아가잖아요. 나는 도대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근데 그건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럼 팟캐스트를 좋아하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좀 배우지 열심히 않게. 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요새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건 뭐 본인 얘기고 우리 이제 방송 네, 얘기를 해야 네.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아까 이제 자승스님 네네.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따지고 보면 자승스님하고 참 인연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인연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지방에 살다가 이제 서울 네. 와가지고 방배동에 살았는데 네, 제가 처음 간 학생회가 네. 연주함에서 만든 학생이었어요. 관악산 예. 연주하며. 당시에는 이제 연주함이 방배동 지금 지하철 네, 2호선 네. 방배역 사거리에 네. 일심선원이라는 포교당을 아, 운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주지 스님이 이제 송원스님이라고 올해 이제 초에 입적을 하셨는데 이분이 저를 이제 되게 이뻐해 주신 스님이세요. 근데 당시에 이 일심선원 포교당을 다니면서 이제 학생회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다가 일심선원이 이제 없어지면서 제가 이제 청보리 학생회로 옮겨서 이제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연주함 회주가 자승스님이시고 그렇죠. 또 사실 이 일심선원이라는 포교당을 운영하셨던 당시 연주함 주지 송원스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종단의 어떤 정치적인 그 회오리 속에서 이제 연주함 주지에서 물러나시게 됐고 했었죠. 이 송원스님은 누구시냐면 무비스님하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불교 조계종 안에서 처음으로 역경장으로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무비스님은 익숙한데. 네, 뭐 익숙하시죠? 네. 무비스님이 가장 그 절친했던 도반이 바로 송원스님이셨어요. 무비스님 금강경. 네네, 유명하죠. 유명하시죠. 그러면 두 분 다 지금 불교에 대한 인연이 보통 깊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하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님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는 스님의 행위를 비판하는 거고, 그건 어쩌면은 조금 더 한국 불교가 조금 더 한 발 진일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건데, 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일반 불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건지. 왜냐면 많은 불자, 이제 불교 쪽의 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어떻게 보냐면, 네. 일반 불자들, 네. 저도 기자가 아닌 일반 불자였다면, 네. 종단을 운영하는 네. 그런 체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겠죠. 몰라서. 네. 네. 근데 일반 불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단, 조계 종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이게 사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현실적으로 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불자들은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걸 통해 가지고 행복을 느끼고 삶을 편안하게 영위하겠다, 이런 것들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불자들이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보에 대한 공경인데, 그렇죠. 그 삼보 중에 하나가 이제 스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불법승. 예. 그렇죠. 근데 이 승은 단순히 스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구대중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승가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승가 안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스님들, 이 스님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거를 누군가는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바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거, 약간 뭔가 억제하고, 그 다음에 견제하는 기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좀 더 순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아니면 불법방송이 이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도 충분히 있는데, 네. 지금 조계 종단에 방금 우리 서 기자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저도 조계자 청년회를 20년 다니면서 총무원의 시스템 바로 붙어 있잖아요. 대한불교 청년회도 어떤 곳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계자 청년회 자기 부서에서만 활동하고 사찰순례 가고 뭐 사중에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 정도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 줄만 알았는데, 그 이상의 뭐 총무원에 포교원이 있고 총무원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말 몰랐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려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에를 다니지만 그 절 외에는 이 조계 종단의 구성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20년을 다녀도 지금 아마 우리 어머니 지금 어디 사암연 앞에도 계시고 그런데 보살님들 아마 이런 걸 모를 거예요. 우리 스님만 하죠. 그리고 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진일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어디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백척간도에서 진일보를 해야 맞아요. 떨어지면서 자기가 난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막 태어난 새가 날려면 그 둥지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떨어져 그렇죠. 봐야 자기가 날개 있다는 그렇죠.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진짜 우리는 이 불교를 위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자. 보고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 정점에 자승원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구나. 자승원장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자승을 원장을 비롯한 소위 관장 정치 몇몇 한 7명 소수 집단 불교를 사유화했던 그들의 행태들을 우리는 비판하고자 하는 건데, 일반 불자분들이나 나이 드신 신도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쟤들은 왜 저렇게 비판만 해? 쟤들은 도대체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이런 거. 스님 그러니까 욕한다 어쩌자는 이렇게 거야?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불교를 욕해? 뭐 이러면서 우리는 불교를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그 정도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일반 신도들이 와닿을 수 있는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신도들이 사찰을 가게 되면은 초파일날 등을 달고 또 인등을 켜고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다 지출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 또 보시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경전에 보면은 보시의 공덕을 또 강조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 보시를 하죠.
거기까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저도 고시를 해요. 1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얻는 수입 중에 10%는 보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각종 불교 종파 중에 예, 하나죠. 예. 진각종에 이제 그 서울 대교구 청장을 하셨던 정사님 딸이고 또 저 역시 불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한 게 최소한 우리가 수입의 10%까지는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10%까지는 희사, 보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렇게 살거든요. 일반 불자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 불자들이 그렇게 사찰에 보시를 하면 이 보시금은 어디에 쓰일까요? 아니 절을 운영할 때도 쓰이고 뭐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보시금의 상당수의 액은 또 스님 개인들이 정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지만 도박을 하는 스님들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많은 종교의 종교인들의 공통적인 그렇죠.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행위의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불자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감시하고 비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불자기 때문에 불교 안에 있는 기성종단, 종단 안에 스님들과 또 지도자급 제가자들, 또 그들이 하는 어떤 잘못된 행위들, 이거를 보겠다라는 거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저희가 비난하거나, 불교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건데, 그 절에 가는 게 스님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보고 가는 거다. 불법을 보고 가는 거다. 혹은 이 사람들 모든 거는 다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뭔가 이렇게 좀 가려주고 보호해주면서 시간을 좀 주는 건 어떠냐라는 게 일반 이 신도분들의 의견이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려줄 만큼 기다렸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근본적으로 저는 최근에 과거에도 문제였지만 종교는 항상 문제였어요. 종교는 항상 문제죠. 지금 그럼요. 이렇게 보면 뭐 사랑제일교회 네. 그런 인터넷에 그런 댓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다 모든 곳에 미칠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선물했고 악마가 모든 곳에 미칠 수 없어서 목사를 줬다. 아 댓글에 네. 네네네. 요새 종교는 그렇습니다. 요새 종교가 어떤 과거에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국민들 누구나 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면 다 비난을 해요. 그렇죠. 탈종교가 되고 불교든 있죠. 개신교든 문제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기 종교를 비판하는 종교의 자유가 필요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종교 선택의 자유니 뭐 서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종교를 비판할 자유.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신과 보통 일반 신도와의 사이에 있는 매개체. 중간자 있는 종교인. 가장 싫어하죠. 그렇죠. 신적인 존재인데 신과 인간의 중간의 매개체 노릇을 신의 역할을 대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저는 그래서 이제 종교가 사실상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끝났다 이 정도면. 그렇지만 제가 불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불교는 1700년을 이어오면서 매 순간순간 위험할 때마다 그런 개혁, 자기 정화 이런 시스템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건 스님의 목도 아니고 제가자의 목도 아니었던 거죠. 불교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는 온 국민이 다 나서서 불교를 바꾸고 개혁하고 또 지금까지 흘러왔던 면면이 저희들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여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일례로 지금부터 26년 전에 소위 말하는 종단 94년 종단 개혁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 개혁이 된 이유는 승려의 문제였거든요. 그 승려가 종단의 많은 삼보정제를 사유화하고 사찰을 사유화하고 또 그 사유화해서 모은 재산으로 밖의 정치인들과 결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당시에 젊은 스님들하고 제가자들 다 참여해서 사부대중이 나서서 종단을 개혁했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26년이 지났어요. 근데 당시에 개혁을 했던 그 의미, 정신마저 지금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모든 종교가 지금 다 그러고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조금 더 돌아가 볼게요. 보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19가 사회적으로 이제 재유행이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개신교 교회에서 비대면 원칙을 어기고 자꾸 대면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 가야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난다? 절에 가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 절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어디든지 가도 그곳에 네. 부처님이 계시는 네, 거고 네, 내가 올바르게 하는 모든 일이 다 불공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신이 상실된 채로 절에만 가야 뭘 할 수 있고 교회만 가야 뭘 할 수 있다면 이건 종교의 근본적인 정신이 상실됐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제 그거는 다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불법 방송을 저도 몇 번 봤어요. 몇 번 계속 이제 보고는 있는데 일단 첫째는 좀 방송이 어려워요. 여기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방송을 하는지 이런 얘기도 이제 처음 듣는 거니까 저도 처음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방송이 왜 필요한지 잘 몰랐으니까 어려웠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내용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일반 신도들은 사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역사적인 거 그 다음에 내용들이 너무 계속 네거티브하다 보니까 사회도 이렇게 우울한데 그나마 지금 종교에 대한은 뭐 불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불교마저 이러면 도대체 막 이런 생각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불법 방송이 앞으로 조금 더 저기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거 사람이 만든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이 칙칙해요. 지금 불법 방송. 나오는 출연자들이 네, 두 분이 칙칙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박지를 않아요. 네네. 아마추어들 뭔가에 찌들어 있고 거기 나오신 분들 다 박질 않아요. 그래서 방송 자체가 그렇게 박지 않습니다. 좀 내용 무겁죠? 자체도 막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오히려 웃으면서 그런 내용을 방송하면 상당히 희화한다라고 더 비판을 조롱한다. 그렇게 네. 비판을 그쵸?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끝나면 계속 이제 회의를 하죠. 네. 계속 이렇게 방송을 언제까지 할 건가.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런 이제 보신 분들 저희들 이제 구독자가 아직 1000명까지는 안 돼도 1000명 정도 네. 이제 막 들어오죠. 네. 왜 이러냐.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는데 저희들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하지만 자꾸 이제 영역들을 좀 더 넓혀가 보려고 해요. 이게 이렇게 자승 원장 한 사람 근데 그건 저희들의 또 본래 그거기 때문에 그 길은 계속 가야 놓을 수는 없지만 네. 놓을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어떤 불법 방송 내에 자승자방 말고 다른 그렇죠. 이제 지금 일종의 말씀하신 이런 자판기나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다른 이제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또 다른 이제 굉장히 불교적인 재밌는 불법 방송 안에 지금 이제 어쨌든 종단의 현실 문제에 대한 비판하는 네. 방송이 이제 자승자박이라는 하나의 코너가 하나 이름으로 있고. 코너가 네, 있는 네.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불법 방송 안에 말 그대로 불법. 이 불법이 단순히 교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 우리 불자들이 고민하는 현실, 이 안에서 뭔가 고민할 수 있는 주제들. 아마 빠르면 이제 다음 주쯤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올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거예요. 불교 쪽으로 어려워. 불교 쪽으로만 보자면 네네.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보다 불교가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소수의 느낌은 예. 있죠. 네.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런가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고요. 왜 차별금지법이 다뤄져야 하냐면 지금 광화문에 나온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보수 우익의 이제 개신교도들 또 일부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거든요. 그렇죠. 왜 이들은 그거를 반대할까? 그런 근본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한번 끄집어내 보겠다라는 거죠. 그걸 좀 불교인의 시각으로 좀 보려고 네, 하시는 그렇죠.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어떤 불교가 갖고 있는 아주 그
포지티브한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행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 이제 예술이라든지 그 스님들 중에서도 네. 굉장히 그 활기차고 네. 또 자기의 그 독특한 매력이 있는 스님들 있잖아요. 있죠. 뭐 음악이라든지 그렇죠. 예술 또 네네네. 무슨 뭐 스킬을 잘 타시는 분, 네. 춤을 잘 추시는 분, 네네. 이런 분들도 좀 초청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그 방송에 안 나오시니까 아. 왜 명진 스님 나오시고 그럼 또 칙칙해지잖아요. 또 자승 기승전 자승으로 가잖아. 네, 이런 건 그런데- 가능할 것 같아요. 제 고민이고 네. 이제 공유를 해야 될 고민이긴 네. 한데 이런 거죠. 지금 자판기 지금 네. 운영을 하고 계시는 네, 네. 아카마지 대표께서도 네. 보면 채식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모셔서 채식과 불교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 아주 작은 소규모의 저희 팀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씩 쌓아가겠다라는 건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거는 전 이제 제가 한번 고민해봤던 거는 사실은 신행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불자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사실상 물론 다른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도 뭐 불교 수행 수기 뭐 이런 건 하는데 그거는 좀 약간 각색된 거니까 어떤 정말 진짜로 불교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을 발굴한다던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해보시는 거는 그런 건 좀 어떨까요? 그것도 너무 어려울까요? 인력이 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력과 재원이 좀 부족한 상태고요. 또 한다면 가능하다면 저는 어떤 지도층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 평신도들, 일반 불자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죠. 같이 공감하는 그런 거는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왜 일반 불자들로 가고 지도층이나 이런 거를 좀 배제하고 싶어 하냐면 너무 좀 인위적이거나 아닌 너무 덧칠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되어 있는 예, 그런 것들은 좀 하고 싶진 않아요. 불법 방송으로 그럼 하시고 싶은 궁극적인 뭐 목적, 의, 꿈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다른 거보다는 그 실상을 바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정견이 제일 먼저 발전돼 그렇죠. 불교적으로 나오잖아요. 나오면 네. 저는 불교를 우리 신자분들이 정확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현재의 불교가 이렇고 조계 종단이 이렇고 몇몇의 이런 분들이 계시고 뭔가를 정확히 실상을 바로 볼 때 비로소 이제 뭐 깨달음도 한 수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은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끼어있는 안개를 좀 걷고 정확하게 실상을 조계 종단에 대한 실상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비판 기능을 가져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종교가 지금 위기잖아요. 그렇죠. 신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위기에 대한 뭐 우리가 대대적인 큰 무슨 진단을 내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은 뭐 우리가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제는 어려워도 어렵고 조금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실상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진실에 접근해서 그걸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 방송은 정견의 통로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불교를 바로 볼 수 있는 창이 되고 싶다. 한국 불교를 바로 볼 수 있는 창이 되고 네. 싶다. 네. 네, 그러면 뭐 저는 일반 불자들이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단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려지고 듣는 게 불편할 수는 있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사찰, 그 사찰의 주지스님이 종단의 어떤 좋지 않은 정치적 구도 때문에 그 좋은 스님이 그 사찰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그건 많습니다. 생각 못했던 부분이네요. 봉은사에서 명진 스님이 쫓겨났던 이유가 명진 스님 개인의 잘못보다는 그 다른 정치적 의도 때문에 쫓겨나는. 근데 그건 사례잖아요. 의견이 좀 다르기도 예, 하잖아요. 물론 명진 스님에 대한 네. 개인적인 호불호는 분명히 갈릴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다니고 있는 사찰, 이 대부분의 이제 공공성에 갖는 이 사찰의 주지 스님들, 나를 부처님 세계로 인도해주는 이 우리 스님이 종단의 권승들,
종단을 사유하고 사찰을 사유하려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제대로 수행하고 포교하고 신도들을 교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하는 거고 좀 더 저희가 역량이 갖춰지고 한다면 좀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의 소수의 인원과 아주 제한적인 어떤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폭을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것도 그렇죠. 저희로서는 솔직히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니면 정말 좋은 스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뭐 지금 한국 불교의 현실을 바로 보는 창이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도 같네요. 근데 아까 잠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사실 한국 불교가 조계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당연히 종단이 그렇죠.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 조계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차별이 아닐까요? 메이저만 붙들고 늘어지는 건 아닐까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어떤 담론이나 네.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개인의 일상의 행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게 행복해야죠.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행복이 어떤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서 정리되고 자기의 행복과는 무관하게 이념과 가치관에 맞물려서 이렇게 자기 본의 아니게 휩쓸려 가가지고 진영 싸움으로 번진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그런 논의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신 때문에 죽잖아요. 예? 신을 위해서 죽고 국가를 위해서 죽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인간이. 국가가 아픕니까? 죽는 건 저 개인이 죽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국가는 아프지 않습니다. 네. 신도 아프지 않아요. 아픈 사람은 나죠. 개인이에요. 개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에 맞춰져야 되잖아요. 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에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개인의 행복에.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가지 않죠. 이념과 가치관,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강요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것은 바로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못 봄으로써 가장 이익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런 종교의 중간 매개체인 승려 집단 또는 목사 집단인 거죠. 그걸 빼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네. 네, 거기에 대한 네, 답변 네, 제가 한번 예. 드려볼까 해요. 지금 얘기하신 거는 왜 조계종만 주목하느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아는 그 사찰들 그게 다 조계종의 소속이에요. 몇 프로일까요, 조계종? 국민들이 웬만해서 안다고 얘기하는 사찰명을 대면 대부분이 다 조계종입니다. 명산대찰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조계종이거든요. 1950년대 이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조계종이 한반도에 있는 대부분의 사찰을 자산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창종이 되는 게 조계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찰들이 올곧이 유지되고 전통 문화가 보존이 되고 수행이 보존이 되고 그게 다시 후대에 물려질 수 있으려면 이 조계종에 주목을 하고 조계종단의 운영과 그 운영을 책임진 스님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네, 충분하게 그거는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불법 방송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만드시는 분들을 두 핵심 멤버를 많은 칙칙한 분들 중에서 핵심은 아니고요. 두 분을 말속에 모셔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두 분을 모셔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불법 방송이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국 불교를 여실하게 보는 창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인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불교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계종단이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좋은 방편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조금 칙칙함을 벗어나서 좀 밝고 대안적인 이야기들도 조금씩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방송 보려면 불교닷컴에 들어가서 예. 볼 수 있나요? 불교닷컴에서 네. 다 볼 수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유튜브에서 네, 불법 방송 치면 검색을 하시면 네. 저희도 꼭
좋아요, 구독 눌러.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저기 새로운 촬영은 이제 네, 2주에 한 번씩 아니지만, 하고요. 네. 2편씩 촬영을 해서 업로드되는 일주일에 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번씩? 업로드를 네, 시키고 네.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불법 방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맞이의 자판기라고 하는 게 다양한 분들을 그리고 사실은 뭐 재미없는 이야기, 뭐 잘 관심은 없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종교가 굉장히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축 불교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또 다른 종교의 대안이 됐으면 하는 어떤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두 분을 모셔서 이 방송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 방송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번승을 빌고요. 저도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인데 하고 계셔서 응원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